여러분 안녕? 친구들, 오늘도 밥 맛있게 먹었나요? 저는 밥을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밥을 드시고 할머니도 밥을 드시고 증조할머니도 밥을 드시고 그럼 더더더 오래전 분들도 지금과 똑같이 쌀밥을 드셨을까 하는 생각이요. 밥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라고 하는데 과연 언제부터 우린 쌀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우리 함께 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쌀에 대해서 공부할 전혜연 선생님이에요. 여러분과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쌀을 중심으로 한 식사가 우리의 건강한 식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더 나아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1단원부터 시작해 볼까요? 1단원은 쌀은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먹은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사로 우리는 주로 무엇을 먹나요? 그렇죠. 우리는 식사로 매일 밥을 먹어요. 그래서 밥은 우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밥을 주식으로 살아온 세월은 무려 3,000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쌀은 어떻게 우리의 주식이 되었을까요? 또 벼는 언제부터 기르게 되었을까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럼 쌀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수천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뿜뿜! 먼저 그림이 보이네요. 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냥을 해온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니 아마도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고 다른 가족들은 불 주위로 둘러앉아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엔 저 멀리 동굴 밖 모습을 살펴볼까요? 남자들이 모여 도구를 들고 사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아주 오래전 선사시대의 남자 어른들은 무리지어 사냥을 했고 사냥을 할 때는 돌로 만든 창이나 도끼, 활과 화살, 나무 몽둥이를 이용했어요. 운 좋게 큰 동물을 잡는 날에는 온 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야생 열매나 밀, 풀 등을 뜯어서 식량에 보탰고 때로는 새들의 둥지에서 알을 꺼내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냥감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어서 채집해온 풀이나 열매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선사시대에는 남자들은 사냥을, 여자들은 채집을 통해 끼니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즉, 원시시대부터 곡식을 먹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을까요? 신석기 원시인의 생활 모습을 통해 알아봅시다. 그림을 보니 큰 강이 보이네요. 강 주변으로 사람들도 보이고요. 더 이상 동굴은 보이지 않고 지프로 지붕을 얹은 움집이 있네요.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오른쪽 아래를 보니 사람들이 도구를 들고 농사를 짓는 모습이 보이네요. 밭을 갈고 있는 것 같죠? 또 강에서는 여러 명이 모여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불을 피워 고기를 익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 흙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인류는 기원전 1만 2천년경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구에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따스한 기후가 찾아왔는데 그 전까지 주로 사냥했던 거대한 동물들은 멸종하고 또 인구는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선택한 것이 바로 직접 식량을 재배하는 것이었답니다. 예전처럼 동물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기도 했지만 이때부터는 원시적으로나마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자연에만 의존해서 먹고 살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직접 길러낸 식량을 먹고 사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랍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해지면서 한강에 물이 불어나고 물고기와 조개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어요. 큰 강은 마실 물과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먹을거리를 대주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굴 생활에서 벗어나 큰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움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오늘날처럼 가족끼리 모여 살게 되었답니다. 제일 처음 재배한 것은 밀이나 귀리, 보리 같은 곡식이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먹고 남은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 그릇도 만들고 농사 짓기에 좋은 기구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여기 또 다른 그림 하나가 보이는데요. 그림을 보니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별을 수확하고 있네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은 인도와 중국, 남부아시아 전역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식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2001년 충북 청주시에서 약 1만 4천 년 전 벽시가 발굴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구석기 시대의 벽시로 우리 민족이 생각보다 오래전에 벼농사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 역사적 발견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벼농사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이후 벼농사의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고조선 시대의 유물인 농경문 청동기인데요. 여기에는 농기구로 땅을 가는 모습, 괭이질하는 모습 등이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고조선 시대의 벼는 너무 귀해서 백성들이 구경하기는 힘들었다고 하네요. 삼국시대에는 쌀밥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남부 해안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답니다. 하지만 삼국시대 역시 쌀밥은 아주 귀해서 귀족이나 왕족들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고려시대인데요. 여기 고려시대에 사용된 괭이 사진이 보이네요. 고려시대에는 쌀농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농기구도 좋아지고 중국에서 농사 관련 책이 들어와서 농업 기술도 발달했어요. 하지만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쌀은 왕과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조선시대인데요. 사진 속 사람들이 소를 타고 논을 갈고 있네요. 바로 조선시대의 쟁기질을 하는 모습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농사법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국에서 들여온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서적을 번역해서 보급하기도 하였고요. 또 세종대왕은 직접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내고 비의 양을 측정하는 추구기도 개발했어요. 또 조선시대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여 농사를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고 농부를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모내기법인 이양법을 널리 보급하여 벼의 생산량을 늘리라고도 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록 등을 통해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벼농사를 지었고 벼를 많이 수확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우리 1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로 세로 퀴즈를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선생님. 먼저 가로 1번 어떤 낱말이 들어갈까요? 인간이 땡땡을 짓는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 땡땡을 짓는다. 농사 맞죠? 오, 맞았어요.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잘했어. 그럼 다음 사로 시작하는 세로 2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지 살펴볼까요? 선사시대에는 이것과 채집으로 끼니를 해결했어요. 아, 쉽다. 당연히 사냥이죠. 선사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을 주로 했어요. 와, 빙고! 우리 친구 아주 거침없이 맞추는데요. 잘했어요. 사냥이었죠. 그럼 세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석기 원시인들은 동굴 생활에서 벗어나 큰 이곳이나 바닷가 근처에 살며 농사를 지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동굴 생활에서 벗어나 큰 강가나 바다에서 생활했죠. 정답은 강가. 맞아요.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 강가나 바닷가에서 생활을 했다고 배웠죠? 잘했어요. 그럼 바로 다음 문제 가로 4번도 한번 맞춰볼까요? 땡땡땡 시대의 유물인 농경문 청동기에는 농기구로 땅을 가는 모습, 괭이질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 벼농사가 시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시대일까요?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는 고조선이죠. 정말 잘했어요. 정답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유물을 통해서 우리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를 알 수 있었죠. 잘했어요. 다음 세로 7번으로 가볼게요. 땡땡땡땡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농사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농사법 연구라. 조선시대. 딩동댕 맞았어요. 세종대왕님이 농사직설이라는 책도 만들고 치구기도 개발하신 거 기억하죠?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 가로 5번 맞춰볼게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남부 해안가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세 글자인데 기억할까요? 삼국시대 해안가. 벼농사네요. 와, 정답! 잘했어요. 자, 바로 이어서 농으로 시작하는 세로 8번. 조선시대에는 농사를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배웠는데요. 무엇일까요? 농부.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도 있었죠. 와, 우리 민호 진짜 똑똑한데요? 잘하고 있어요. 그럼 드디어 마지막 문제. 사로 끝나는 세로 6번 문제 맞춰볼까요? 고려시대에는 이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힌트는 세 글자? 고려시대 때 관심이 많았던 것은 쌀농사입니다. 딩동댕! 우리 민호 정말 잘했어요.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니 선생님 정말 뿌듯하네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친구들, 오늘은 쌀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어요. 역시 우리 민족의 주식이라고 할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우리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쌀!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네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